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대유행이 100년에 한 번 나올 보건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적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8일 동안 무려 1,0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유명 한인 식당들이 코로나19로 잇따라 폐업하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영업해온 한 식당도 다음 달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한인 식당들이 야외 영업을 위해 건물을 증축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내 영업 금지 이후 살아남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기 동영상 공유 사이트 틱톡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 금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제2의 화웨이가 되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인 식당들의 위기,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인타운에서 무려 40년 넘게 영업해온 식당도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대유행이 100년에 한 번 나올 보건위기라며 국제적 비상사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사이에 무려 2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첫 소식은 전병남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긴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상황을 재평가하기 위해 열린 네 번째 WHO 긴급위 회의입니다. 테워드로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100년에 한 번 나올 보건 위기라는 표현으로 현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The pandemic is a once in a century health crisis, the effects of which will be felt for decades to come.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고 믿었던 많은 나라들이 쏟아지는 신규 확진과 씨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lthough vaccine development is happening at record speed, we must learn to live with this virus and we must fight it with the tools we have. 실제 WHO가 발표한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전 세계에서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4일 조사된 28만 4천여 명을 넘어선 사상 최대의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WHO 긴급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새로운 권고를 내리거나 기존의 지침을 수정할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만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상황은 계속 유지시킬 전망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사망자 증가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로 누적 사망자는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8,000명이 넘은 지 채 열흘도 안 돼서 무려 1,000명이나 더 늘어난 겁니다. 이 소식은 김민우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3일 8,000명을 넘은 이후 열흘도 안 돼 무려 1,000명이 더 증가한 것입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발표한 하루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8,086명. 일일 사망자는 96명이 더 추가돼 모두 9,005명을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도 여전히 높은 사망자 수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발표한 하루 추가 사망자 수는 모두 69명이나 됐습니다. 지난주 1일 평균 사망자 38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LA 카운티 전체 사망자는 4,621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여전히 높은 확산세로 인해 카운티 내 입원 환자 수가 2,000명을 넘는다며 보건 지침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오늘 모두 418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14명이 더 추가돼 모두 618명의 누적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한인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UCLA와 USC 캠퍼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직 개학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캠퍼스 주변 기숙사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늘어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남가주 대학가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UCLA 대학은 캠퍼스에서 학생과 직원 등 153명의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USC 대학에서도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C 사교클럽 소속 학생들이 단체로 거주하는 주택가에서 40여 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대학교 측은 사교클럽 주택 4곳에서 집단 감염자가 나와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USC 대학가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코로나 감염 학생과 직원들은 1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젊은이들도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LA 한인타운을 오랜 기간 지켜오던 유명 식당들이 코로나 여파에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영업해온 동일장도 다음 달 문을 닫는다는 소식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왔지만 지난 5개월 동안 2차례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더 이상의 운영이 힘들어졌다. 그동안 사랑해준 많은 고객들과 헌신해준 직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지난 41년 동안 LA 한인타운에서 영업해온 동일장이 오늘 폐점 소식을 알렸습니다. 동일장은 그동안 LA 폭동 등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결국 폐점을 결정한 겁니다. 동일장은 다음 달 15일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년 동안 한식 전통의 맛을 지켜오던 전원식당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매상이 10분의 1로 줄어 종업원 임금조차 주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이 다음에 더 좋은 그림을 그려서 더 좋은 세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랜 기간 터줏대감처럼 타운을 지켜오던 식당들이 줄줄이 폐점 소식을 알리면서 한인들의 아쉬움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인 식당들이 야외 영업을 위해 건물을 중축하는 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인 업소들은 실내 영업 금지 이후 살아남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웨스턴과 유가 인근에 위치한 한 식당. 리모델 작업이 한창입니다. 식당 내부 절반을 패티오로 만드는 증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식당 내부를 절반으로 나눠 영구적인 패티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건축업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영구적으로 패티오를 만드는 식당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지금 테이블을 한 팩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같이 원위 짓기려면 또 돈 들어가서 또 해야 되는데 이중 돈 들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한두 달 해가지고 한 달이면 누가 이거 해요. 식당들 사이에서 패티오 영업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테마를 적용한 패티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식당이나 카페가 포장마차 테마를 적용한 패티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웃사이드의 다이닝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이제 포장마차 형식으로 꾸미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패티오 영업에 주력하며 코로나를 이겨보려는 한인 식당 업주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식당 업주들은 살아남기 위해 힘겨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LA 한인회가 다음 달 초 차기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비대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LA 한인회는 다음 달 3일부터 10일까지 한인회 정관과 선거 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대면 공청회는 일반 한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이메일과 우편 그리고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제35대 한인회장 선거는 오는 가을쯤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8억 명 넘게 사용하고 있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 틱톡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 금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모기업이 중국에 있어 제2의 화웨이가 될지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영사간 폐쇄라는 초강수를 주고받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 틱톡에 대한 제재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용 금지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We're looking at TikTok. We may be banning TikTok. We may be doing some other things. There are a couple of options, but a lot of things are happening.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베이징에 본사를 둔 중국 기업인데
미국은 틱톡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며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We have been engaged in a constant evaluation about ensuring that we protect the privacy of American citizens and their information.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데 특화된 틱톡은 전 세계 사용자가 8억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미국 청소년 사이에서는 유튜브에 맞먹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의 소유권을 미국에 팔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 인수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재무부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에서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 기업가 개인 2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해 미중 갈등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연방 인구 센서스의 방문 조사 기간이 한 달 단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PR 등 주류 언론들은 센서스 직원들을 인용해 방문 조사 기간이 한 달 단축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은 이에 대해 아직 공식 발표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국 인구 센서스 응답률은 아직도 6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애플 등 주요 기술 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44% 상승한 26,42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증시는 연방의회의 경기부양책 협상과 경기지표에 주목했습니다. 부양책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애플과 아마존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소한욱 기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이명철 영장 전담 판사는 오늘 새벽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판사는 범죄 사실의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회장이 89세 고령의 지병이 있지만 수감 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밝힌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방역당국의 교인 명단과 시설 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빠뜨린 혐의입니다. 또 가평의 신천지 연수원 신축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빼돌리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 그리고 지자체 허가 없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 등에서 대규모 종교 행사를 강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2차례 이 총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신천지 간부 3명을 구속하는 등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들의 유가족이 국가가 책임지고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처음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초기 대응과 방역 대책이 부실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남효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국가대상 손배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순 골절로 입원한 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장모님 얼굴 한 번 제대로 못 보고 상을 당한 사위부터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코로나19로 떠나보내야 했던 딸까지 제대로 된 장례식도 못 치르고 갑작스레 가족을 잃게 된 유가족들은 아직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수의를 한번 못 입혀드렸잖아요. 그게 제일 가슴에 엉어리고요. 이게 입은 옷 그대로 보내드렸다는 게 그 지퍼백에 그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소송 대리인단은 중국발 해외 입국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정부와 공무원의 방역 과실, 그리고 병실 확보 미비 등 초동 대응 실패로 코로나19가 확산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비를 하라 몇 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 시점까지.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사망자 모든 분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배상은 법정에서 가려질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단순히 사망자 숫자로 봤을 때 예년 수준을 뛰어넘고 있지 않다며 코로나19 이외의 질환에 의한 의료체계 위기가 사망률을 키웠다는 자료도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올해 상반기 찢어지거나 불에 타 못 쓰게 된 돈의 액수가 2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걱정 때문에 지폐를 세탁기에 빨거나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창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에 젖어 색이 바래고 찢어진 5만 원권이 쌓여 있습니다. 경기 안산시에 사는 A씨가 부의금으로 들어온 돈을 세탁기에 넣고 돌려 훼손된 겁니다. A씨는 코로나 감염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에 설명했는데 형태가 일정 부분 남아있어 새 돈으로 바꿔간 액수는 2,300만 원이었습니다. 인천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 보관 중인 지폐 520여만 원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폐 일부는 불이 붙어 타버렸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폐기한 손상화폐는 3억 4,570만 장, 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보다 장수로는 50만 장, 액수로는 4,200억 원 늘었습니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한국은행 창구에서 직접 새 걸로 바꿔준 건 모두 2,360만 장, 60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24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도 있고 막연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 심리도 있다 보니까 부적절한 취급이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늘어난 게 실수로 지폐를 손상시킨 경우라도 남은 면적이 75% 이상이면 액면가 그대로 새 돈으로 바꿔줍니다. 40%에서 75% 사이라면 원래 금액의 절반은 새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0%도 안 남아있으면 교환 대상이 아닙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연방 인구 센서스 방문 조사 기간을 한 달 단축시킨다는 주류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센서스국은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확정된다면 소수계 커뮤니티에 큰 타격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권리 보호에 힘써야겠습니다. 인구 센서스 참여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이민뉴스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